안녕하십니까. 시사 야부리 토크. 이번에는 이 안보 관련되는 주제로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승현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사무국장 이승현입니다. 지금 이 대선, 그 후보들 토론을 지금 4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각 후보들의 안보 공약. 요즘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잖아요. 특히 이 북핵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 정말 말들이 많은데, 좀 여러 가지 그런 안보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 사드. 근데 이제 우리 토론을 듣다 보니까, 사드는 아직 그 성능이 검증이 안 되었다. 그래서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야당 쪽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죠. 왜냐면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럼요. 그 사드라는 게 뭐냐면은 다층 방어의 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는 SM-3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에서는 이제 사드로 이제 방어를 2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이. 아니,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미국이 자기 땅을 방어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 사드는 한국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죠, 미 본토를 1차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미국의 우방국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능이 검증 안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그게 바로. 원래는 사드가 이제 그러니까 고층 방어를 하는 그 미사일 체계가 사드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SM-3도 있고 또 그 외에 좀 고도는 낮지만 뭐 SM-2도 있고 뭐 에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집에 방문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 거칩니까? 대문, 현관문 거치죠. 그렇죠. 대문을 거치죠. 그 다음에 현관문 거치죠. 그 다음에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 방문은 출입도 하지만은 침입자를 막기 위한 시간 장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뭐냐? 그거는 방문. 그렇죠. 고도가 짧으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제 최종적인 방어 수단이에요. 그건 방문. 그다음에 중간문이 뭐냐? 그게 사드예요. 중간문은 사드. 그 다음에 대문은 뭐냐?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하고 일본은 갖고 있어요. 그게 SM-3,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그게 이제 대문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핵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으려면은 다 SM-3도 필요한데 당연하죠. 근데 그걸 주장하는 후보들이 없더라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중간문 사드도 지금 완벽하게 안 돼 있는데 대문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또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 이지스함에 SM-3부터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좋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걸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드로 하고, 그건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SM-3로 하고, 두 번째가 사드, 맨 마지막에 패트리어트. 요렇게 시스템이, 그래서 3층 방어가 되는 거예요, 3층 근데 사실상 사드로 못 막아내면 끝이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왜 사드 갖고 어차피 북한이 몇백 발 미사일을 쏘면 다 못 막는데, 그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얘기죠. 왜? 600발 한 번에 못 쏴요. 발사대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그런 노동이든 스카드든 무수단이든 우리한테 쐈다. 그러면 그 즉시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렇게 미사일을 쏴서 우리가 한번 미사일을 맞았다. 그럼 전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드로 막는 게 아니라 우리 한미연합 공군기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현재 공군 전투기로는 한미연합 사령부의 전투기들을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드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쟤네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미사일을 공격해 올 때 그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고 그러면 이제 저쪽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미사일을 우리한테 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드로 막는 게 아니라 한미 공군기가 가서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도 자기네들이 이제 전략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도전은 안 하죠. 아마.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승진 훈련장에 그 한국군 그 공지 합동 훈련 통합 경멸 화력 시범 훈련 이제 취재도 하고 참관도 하고 왔어요. 그 한미연합공군 특히 뭐 미국 공군뿐만 아니라 한국 단독 작전으로 해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그 미 공군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은 북한이 왜 핵에 저렇게 목숨을 거느냐? 사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미 연합군을 상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 또 자기네들 어떤 좀 그 전쟁을 하려면은 그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핵에다 목숨을 거는데 그 핵을 우리가 한 방이라도 맞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핵무기가 군사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또 정치적인 무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핵 쏠 거야. 니네 남부 경협해 금강산 관광 제기해. 막 그렇게 협박하면은 그러면 이 좌파 정치인들은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다가 노비가 되자고 막 그럴 거거든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인질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세대만 인질이 되면 괜찮은데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얘네들도 북한의 인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사드가 뭐 검증이 안 됐다.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죠.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SM3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토론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AMD, 한국형 탄도 미사일. 이제 이게 꼭 개발이 되는데 굳이 사드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왜냐면은요, KAMD는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보다 고도가 조금 높아요. 방어할 수 있는 고도가. 한 60km까지밖에 방어를 못 해요. 근데 사드는 150이잖아요. 사드는 100km 이상이죠. 그렇죠. 100km면 이제 성측권 위인데 성측권 위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측권 위에서 방어하더라도 위에서 요격했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떨어지면은 자네들이 떨어지면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도 이제 모르고 하는 얘기죠. 왜? 곧공에서 요격을 하면은요 이것이 비산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일부는 내려오면서 공기와 마찰로 탑니다. 그리고 또 핵폭탄 터진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또 KMD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죠. 그 2020 몇 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AMD야말로 아직까지 성능 검증이 안 된 거죠. 그게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이 검증이 안 미국의 무기는 성능이 검증이 안 됐다고 됐고. 반대를 하면서 아직 완성도 안 된 한국형 무기는 그것만 믿고 그거 있으면 되니까 사드 반대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드는 검증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토론을 해서 뭐 사드는 검증이 안 됐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논리로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AMD 그걸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완성도 안 됐고 또 완성된다 하더라도 검증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고도가 방어 고도가 사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면은 사드가 있어야 두 번째 방어까지 가능한데 KAMD는 뚫려버리면 방어가 곤란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드 관련해서 또 이게 과연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제 좀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덜하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 사드가 왜 필요한지. 사드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예. 우리가 살아야죠. 북한이 공격했을 때. 예. 공격했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참, 근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먼저 요청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요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번 사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닌데도 누구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거 왜 돈 들여서 사오냐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는 예. 100% 미국이 미국 예산을 들여서 갖고 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예.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완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4차 핵실험 한 이후에 한 3년 전이죠? 예, 3년, 한 3, 4년 그때 되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예.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렀어요. 예. 지금 한반도 상황이 어떠냐? 예. 북한이 핵 개발했는데 예. 그거를 뭐 막을 방법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결합을 해서 예.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한미 연합군의 자산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야, 그럼 큰일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예. 그래서 그러면 주한미군하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얘기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 사령관한테 물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요격 시스템을 한반도에 갖다 놔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드예요. 그게 예. 사드는 미국 전 세계에 7개 포대가 있습니다. 7개 예. 포대. 미 본토에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4개 포대가 있고 예. 나머지 이제 3개 포대가 미국의 동맹국에 있어요. 예. 뭐 터키에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 하나 있고 한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요번에 배치하는 거는 텍사스, 미국 텍사스에 예. 있는 그 사드 포대, 1개 포대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배치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핵으로 공격했을 때 그걸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드로. 네.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응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드는 이제 지금 막 개발이 돼가지고 뭐 검증도 안 되고 뭐 그런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럼요. 이미 검증이 다 돼서 미국이 자국 국토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을 그렇죠. 한반도가 더 급하니까 일단 여기로 먼저 우선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배치된 데는 이제 괌 있죠. 예. 괌에는 이미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괌에는 배치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예. 그 요격 시스템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 미사일은 빠지고 예. 레이더만 들어갔어요. 탐지 예. 레이더만. 그다음에 이제 터키에 있고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쪽에 또 하나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냐?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예. 이제 북한군의 적화 통일 방안, 예. 전략 전술을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 북한이 먼저 후방 쪽에다 미군 기지라든가 한국 예. 주요 군사시설 쪽에 핵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방에 있는 지원 병력이 전방으로 못 올라가요. 그렇죠. 모든 게 막혀버리니까. 예. 그랬을 때 전방에 고립된 한국군을 북괴군이 내려와가지고 괴멸을 시키고 한강 이북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협상을 한다. 이러한 전략을 그 전술을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성을 하고 우리는 그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은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어 수단이 없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완성된 상태에서 한국을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시나리오 서울 이북을 내줄 수밖에 없다. 한강 이북을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미 의회에다가 증언을 하니까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야 그럼 어떡하냐. 빨리 사드 한국에 배치해라.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늦었어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가져야지. 우리가 왜 반대를 왜 합니까?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짜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토론을 봤는데 어느 좌파 정치인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 사드 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뭐 7, 80% 이거밖에 안 된다.
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쐈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그 사드 성공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20% 이상이에요 사드가.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20%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목숨을 걸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0발에서 1000발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발이라도 대한민국에 쐈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전쟁. 아, 그러면 김정은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사드가 아니라 그냥 공군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전쟁을 하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 성공할 수 없다면은 감히 못 덤비죠. 핵미사일은 못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사실은 한미 연합사령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 체제에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아주 강력한 힘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 예. 어떤 뭐죠? 중요한 기능이 있냐면은 이번 사드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일부. 성주하고 예. 대구 그쪽에. 아, 그쵸. 그 TK 지역 의원들이 좀 반대했었죠. 반대했었잖아요. 예. 이 사드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국인지 금방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그렇죠. 북한 편드는 사람, 북핵,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북핵을 편드는 사람은 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렇죠. 나는 사실 이 사드 군사적인 부분도 군사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뭐죠?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동맹국인 미국이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돈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중국 눈치 보면서 반대하는 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매국노라고 난 봐요. 참 그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중국 사대주의. 아직도 그 사상과 뿌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이런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 한국을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야 그 서울시장 그 박원순 시장이 뭐 우리는 중국이 말이라면 우리는 중국 말에 붙어가는 엉덩이에 붙어가는 파리 같은 존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조선시대 4대주의자의 표상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나올 분들이 말이죠. 뭐 다른 얘기 다 좋은데 중국에 대해서도 좀 할 말 좀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중국에 대해서 굽실굽실하는 사람들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유, 그럼요. 난 그렇게 봐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또 지난번 토론을 할 때 우리 문재인 후보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드 배치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전략적 모호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고민 좀 해봤거든요.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을 했고 미사일도 계속 실험을 하면서 사거리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맞지 그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모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냐 마냐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적이 모르게끔 하는 거 그 모호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하고 민주당은 사드 반대하는 걸 다 알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전략적 모호성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니까 이 사람은 좀 멘탈이 좀 근데 뭐 잘못됐나. 오늘 어제 뭐 사드를 배치를 이제 군사 작전으로서 이제 배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니까 뭐 문재인 쪽에서는 뭐 말을 약간 좀 바꾸는 오히려 자기 마음을 이제 좀 자기 자신의 전략적 모호성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속보이는 짓이죠. 그렇죠. 아, 정말 그 토론을 듣다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참 오늘 참 아주 좋은 말씀 들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